아무튼 여기에 일반 누구야? 그 일반 강연자들을 봤을 때는 예약 현황 버튼이 안 보여야 돼. 예를 들어 가지고 라고 하면 이 페이지를 구현할 때는 예약 현황까지 버튼을 놓고 구현해 놓고 타입이 만약에 9일 때만 얘를 보여주게끔만 하면 돼요. 걔는 엄청 더 쉬워요. 자, PHP 여기에서 이거 아니구나. 아무튼 자, 아까 우리 뭐 물음표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바꾼 게 이게 아닌데. 응. 여기 보면 응.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if문 해가지고 여기 가져온 값에 자, 그냥 합시다. 여기서 가져왔어요. 그죠? 로라는 거에 로의 타이틀처럼 로의 그레이드라는 걸 가져왔죠. 그죠? 그러면 예, HTML 코드예요. 여기서 뭐 이게 A 예약 관리 위에 데이터를 막 가져와서 접속해서 가져왔잖아요. 로 그레이드가 9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요 HTML이 표시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레이드가 9가 아니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에는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페이지는 PHP 하나에서 그게 다 관리되는 거예요. 아까 질문이랑 조금 연장선이긴 한데 네.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하잖아요. 네.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화면으로 출력을 한다 했을 때 그 출력에서는 어떤 걸 연결해야 될지가 사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여기 가요. 보세요. 자, 토픽에서 아이디는 19번에 해당하는 토픽을 가져왔죠. 그죠? 자, 이 테이블의 스키마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토픽은 토픽 컬럼에 대한 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일단은 자, 가져와서 H1으로 태그에다가 타이틀이라는 걸 이렇게 찍었죠. 에코에서. 이게 프린트예요. 그리고 로의 디스크립션을 그냥 찍었죠. 그러면 여기에 H1이라는 태그에 타이틀이라는 게 타이틀로 나올 거고 여기에 디스크립션의 데이터가 베이스에 들어있던 컬럼 값을 가져와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이렇게만 표현하면은 프린트만 하면은 화면에 그냥 그 HTML 코드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져와서 뭔가 보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DB에서 가져오면은 걔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곳이 이 뭐죠? 요 변수 여기 보시면 요 패치 어레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자 요거 볼까요? 요 커넥트는 뭐냐면 DB에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할 때 서버 IP랑 계정, 패스워드 그리고 뭐 이거 아마 테이블 DB일 거예요. 아무튼 뭐 테이블 DB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DB라는 이름을 되게 많이 썼긴 한데 DB 서버에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개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오픈 튜토리얼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테이블은 토픽, 요건 쿼리잖아요. SQL 쿼리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 리절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MySQL 쿼리에 커넥트에 SQL을 하면은
요거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 DB에 붙어서 요 쿼리까지 실행을 하면 요 리절트에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테이블이 들어가요. 테이블. 그러니까 자, 우리 아까 데이터 잠깐 봤지만 이게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고요. 여기에서 맨 첫 번째 한 줄을 끄집어 와라고 하는 명령어가 패치 여기에 나온 리절트가 리절트 셋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죠? 매트릭스 형태의 데이터 셋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하나를 끌고 오는 거예요. 여기에 패치 어레이 하면은 거기서 하나의 데이터 레코드만 끌고 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값이 하나의 레코드로 하니까 우리 아까 엑셀로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한 줄. 그냥 리절트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패치 어레이 하니까 요 한 줄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요거의 유저 애노, 요거의 구분 그레이드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 보세요. 로우의 타이틀 하니까 타이틀에 해당하는 값이 제목이 나올 거고 걔를 프린트 해버렸으니까 이렇게 하면 요 값이 타이틀에 만약에 뭐 한글날 이렇게 적혀있다 치면은 h1 태그에 한글날 슬래시 h1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거기에 한글날의 기사가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요게 디스크립션으로 들어가 있으면 요 값을 그냥 뿌려준 거예요. 여기 밑에서. 결과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날려서 가져온 걸 가지고 변수에 담아서 변수를 프린트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까 강연 신청을 다 해서 그 캘린더든 안 붙은 그 캘린더 형식으로 이제 이게 강연 신청이 되었다고 이제 막 기본적으로 써여 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곳에서 응용을 해가지고 데이터의 제목 같은 거를 가져와서 그거에 변수를 그냥 출력해준다라는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기에 어디 갔냐? 걔가 무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걸 제일 처음 여쭤봤던 게 여기 보면은 보세요. 요게 타이틀일 거고 뭐 요거 장소일 거고 얘는 시간일 거고 여기 날짜가 있을 거잖아요. DB 데이터가 있으면 끌고 와서 거기에 뿌려줄 건데 이 구조를 모르는 상태니까 여기에 이렇게 뿌려주는 게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는 패치문 돌려가지고 파일문만 써가지고 돌리면 돼요. 그러면 해당하는 월에 데이터가 10개가 있으면 10개가 뿌려질 거고 테이블 형태로 나올 거고 3개가 있으면 3개밖에 안 나올 거예요. 없으면 없다고 나오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를 원래 제가 저기 뭐야 제일 처음에 만들어 놨던 이 강연 그러니까 워낙 그 최재훈 교수님이 네. 아무런 그거 없이 무조건 인맥으로 해서 무조건 잘하니까 최고 전문가니까 이렇게 충성을 하면서 그냥 아무거나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저, 그래서 저도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아까 네.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뭐 약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RDBMS랑 NoSQL 이야기했었고 아까 언어들 잠깐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엑셀이냐 DB냐 아니면 억세스냐 뭐 이런 걸 잠깐 적어놨는데 이게 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결과적으로 DB도 거의 엑셀 그 스프레드시트 예전에는 다 그런 걸로 관리했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뭐 저기 뭐야 저런 저 텍스트 파일로도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구분자를 줘가지고 걔를 다시 불러 올려서 그냥 엑셀로 관리하고 하니까 액세스라고 들어봤죠. 저기 오피스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있는데 그게 DB랑 엑셀 중간인데 필요 없고 제 생각에는 여기 엑셀에 일단은 표현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좋게 좋은 저기 뭐야 얘기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약간 막연했잖아요. 그죠? 요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을 하고 어떻게 불러와야 될지 뭐 그런 부분들 이야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한 줄씩 이렇게 회원 가입할 때마다 한 줄씩 생길 거야 라고 해가지고 실제 DB의 데이터 보면은 그렇게 들어가 있고 뭐 등등등 이런 값이 있고 이제 나중에 되면은 더 이제
어떤 걸 배워야 되냐 하면은 아까 속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강연이 진짜 이게 폭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우리 학교에 우리 과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과도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럼 좋아 우리다 매번 할 때마다 우리가 음료수 하나씩 얻어먹고 해줄게 우리 쪽 그냥 등록해줄게 이렇게 만약에 한다 그랬을 때 강연이 우리 한 10개 20개 이렇게 달려다가 다른 과까지 하고 뭐 다 해버리니까 한 뭐 1000개까지 됐어요. 그래도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또 다른 대학이랑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이거 가지고 아예 창업을 하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학교를 다 관리해줘. 근데 그럼 데이터가 엄청 많이 쌓이겠죠. 또 이제 여기 나온 데이터들 중에서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또 많이 섞일 거고요. 그죠? 그랬을 때 아까 뭐 튜닝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여기에 날짜별로 해당하는 월만 보여주려 그러면 여기에 인덱스를 걸면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번호를 이렇게 남겨놓었던 게 뭐냐면 요걸 가지고 아까 저기 여기 보면 열쇠 표시 있었죠. 열쇠 표시. 또 여기 말고 여기는 아까 ERD 잠깐 그림 나왔을 때 열쇠 표시 같은 거 저게 키잖아요. 그죠? 프라이머리 키, 뭐 포린 키, 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 키로 연결을 해놔야 RDBMS에서는 테이블 조인 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여기에 이 사람의 강연자 이름이라도 보여주려 그러면 이 렉처랑 유저 마스터랑 조인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걸 때 키로 돼 있으면은 속도가 더 빨라요. 그리고 뭐 릴레이션이 그렇게 걸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거는 다 필요 없고 지금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렇게 내가 생각했을 때 엑셀을 이렇게 데이터 표시하면 되면 돼요. 어차피 이걸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컨텍스트만 달라지는 거지 구조는 똑같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가지고 하는 거고 이걸 구현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프로그래밍 랭귀지고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자기한테 익숙한 걸 하면 돼요. 그러면 아까 했던 그 변수 막 데이터 가져와서 변수로 뭐 뿌린다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PHP 같은 언어로 하는 거죠. 네. 그런 프로그램으로 네. 자바스크립트나 뭐 그런 다른 게 아니고. 자바스크립트는 네. HTML 내에서 네. 처리가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지에 값을 서브밋 시켜가지고 다른 페이지에서 그냥 보여줄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랑 연동하거나 그렇게 하려 그러면 반드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써야 돼요. 네. 요거는 제가 아까 학생분 보낸 분한테 요 파일하고는 여기 저장해서 드릴게요. 그냥 요거는 감사합니다.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저희가 안 그래도 써놓았던 질문들 다 드려가지고 지금 다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프로그래밍, 혹시 팀장님은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세요? 아니면 백엔드 개발자세요? 저는 지금은 개발을 안 하지만 네. 예전에 개발할 때는 서버 개발자였어요. 근데 간단한 관리자 페이지나 이런 거에 들어가는 HTML 코드나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꼭 서버도 보면은 클라이언트 네. 개발자, 서버 개발자 이런 게 있는데 서버를 짤 줄 알면 클라이언트도 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역으로 내가 클라이언트 개발자면은 서버 개발자 그러니까 뭐 더미 서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부 로직은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이런 값을 던졌어.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값을 올 거야라고 기대되는 값을 내가 구현을 해놓고 내가 먼저 테스트를 할 수 있어야 돼. 그거는 음, 서버 개발자도 마찬가지. 이렇게 요청이 들어올 거야라는 걸 갖다가 네. 미리 그러니까 예상을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해보고 음, 가야지 프로가 이게 나는 서버 개발자니까 난 서버만 만들 거야. 나는 클라이언트만 만들 거야. 나는 뭐 저기 프론트 개발자니까 그냥 이것만 만들 거야.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풀스택 개발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개념보다는 네.
그 두루두루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돼요. 아까 제가 캘린더 쓰지 말라고 했던 이유도 그런 맥락이에요. 아, 어,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네, 그렇게 일을 할 때 네, 인턴이나 뭐 새로운 신입사원들을 볼 때 네. 약간 얘를 보면서 얘는 좀 괜찮겠다, 쓸만하겠다라는 거를 어떤 점에서 파악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뭐 능력이라던가 네. 암기라던가.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네. 일단 하려고 하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음, 처음부터 뭐 그래서 아무리 학부할 때 프로그램을 잘하고 또 최종 교수님의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제일 처음부터 당장 돌아가고 있는 거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좀 자괴감이 들 수도 있지만 그 뭐라 그럴까, 남들이 짜놓은 거 단순한 것들 반복해서 저거 카피해서 저거 만들어 와 이 정도를 시키겠죠. 저 같은 경우도 어 저기 뭐야, 전자결제 그 이제 핸드폰 결제, 신용카드 결제 이런 거 보면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거기서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는 것 중에 뭐 간단한 거 하나, 기존에 있던 거 여기에 저 칼럼 하나 더 갖고 와서 보여줘. 만약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사회생활을 99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났을 때가, 99년도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때 뭐냐면 2000년도 바뀌면서 기존에는 컴퓨터에 날짜를 저장하는 게 두 자리만 저장했었어요. 그러니까 1900 빼고 99 이렇게 두 글자. 근데 2000년이 되면서 밀레니엄 버그라고 막 그래가지고 Y2K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연도를 네 자리로 저장을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데이터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거 있을 때 뭐 테스트 해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테스트도 잘해야 되고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저는 그거 가지고 기술 지원, 그러니까 고객들이 모르는 거 기술 쪽으로 물어보거나 이런 거 했을 때도 그런 걸 알려주고 하다 보면, 그리고 관심 가지면서 옆에서 계속 자꾸 보면서 이건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계속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질문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해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해가 되면은 저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뭐라 그럴까, 눈에 안 보일 거예요. 근데 하나를 마스터를 하면 다른 것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질문하고 옆에서 그 사람을 귀찮게 해야 돼요. 어차피 신입사원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기대를 그렇게 많이 걸진 않는데, 요즘에 뭐 워라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신입사원들은 뭐 일단 들어만 가면은 안정적이다, 함부로 못 자를 거다 이런 게 있는데, 못 자르는 거 자르고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거기서 잘해서 인정받아야 또 그 비슷한 또 다른 일을 내부에서 맡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내가 원하는 데서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그냥 뭐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그 일단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늦게 퇴근할 경우도 있고 막 그런데, 요즘은 글쎄요, 요즘 학생들 신입사원들 보면 거의 그런 것도 터치도 안 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자기가 그런 관련된 걸 갖다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만약에 할 거면 네. 퇴근할 때나 출근할 때 집에 가서도 계속 머릿속에서 계속 그거를 갖다가 고민을 하다가 보면 네. 퇴근하고 난 다음에도, 물론 그렇게 전화하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가 좀 정리를 해놓고 가서 고민해봤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건 저렇게, 왜 저는 저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 아까도 이제 나왔던 질문 중에 보면은 그래서 비밀번호를 갖다가 안 알려주고 뭐 다시 설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이제 지금은 안 맞을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그걸 결정을 한 거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왜라는 걸 질문을 많이 하다 보면 그걸 이해하게 될 거고, 그러면 다른 걸 바라보는 시각도 좀 더 늘어날 거예요.